지금 또 조정이 나와서요. 지금 이제 1.18% 정도, 2% 정도 또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뉴욕 증시 영향이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제 매파적인 금리나 스탠스들이 좀 유지가 될 것이다. 그런 거시적인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좀 풀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더리움도 떨어지고, 리플만 그나마 좀 견조하게 지켜줬던 흐름들이 좀 있기는 있었고,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실크로드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은 제가 페페 코인을 좀 먼저 말씀드릴까 해요. 페페는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들이 있는 코인입니다. 페페가 이 고래 투자자들이 큰 하락 중에서도 강력한 홀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페페의 단기 보유자들은 하락세 동안 매도하지 않고 중기 보유자로 좀 전환을 하면서 이제 도지코인 시바이누의 시대가 왔다면 이제 그 다음은 페페 시대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투자자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그래서 홀딩을 계속 하고 있고 투자자들이 밈코인의 장기 전망에 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포지션을 종료하기보다는 보유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면 관련한 그 온체인 차트도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들 같이 먼저 보시면은 토큰의 회복 가능성에 관한 신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단기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께서도 이제 장기 투자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또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고 일단 패닉 매도가 지금 비트코인 쪽에선 좀 나오고 있거든요. 패닉 셀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이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페페 투자자분들은 이제 의외로 계속되는 이제 보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한 달 이제 이상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한 이제 1에서 12 먼스 가지고 있는 분들, 한 달 이전의 투자자분들 이쪽이 이제 비교적 단기 투자자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장기 투자자 비율로 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맨 위에 있는 게 홀더들, 1년 이상의 홀더분들이거든요. 파란색이. 이제 온체인 지표상 이제 단기 투자자보다 장기 투자자 비율들이 더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패닉셀의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가 되고 계속되는 이제 유지 물량들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플이 그나마 견조했던 이유는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렇게 X에 트럼프랑 같이 셋이서 이렇게 사진을 또 기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부분들 때문에 이제 리플 코인은 그래도 좀 견제하다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고 이렇게 이제 법률 책임자랑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트럼프랑 셋이서 만찬을 즐기고 찍은 사진들도 간밤에 게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리플 쪽에 관한 또 다른 의견이 있어요. 물론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제 트럼프 후보 당선인이랑 이제 밥을 먹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일단 지난 24시간 동안 실현 이익이 크게 증가를 해서 리플이 투자자분들의 이제 이익 실현이 좀 많이 포착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리플 코인 쪽에 관한 이러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매도 압력을 좀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관련한 온체인 지표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같이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MBRB 비율상 일단 지금 시장의 리플이 이제 약간의 매수 포지션이 나왔대요. MBRB 지표는 시장에서 고평가 저평가를 좀 나타내는 대표적인 온체인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 MBRB 지표상 일단 이 리플 코인에 관한 약간의 이제 매수 시그널이 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리플 코인에 관해서 이제 이 MBRB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또 매수이다라고 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의 선택이시겠지만 일단 이 MBRB 지표상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지금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같이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오클라호마주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비트코인 법안이 또 하나 제출이 됐어요. 제가 이제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이제 활용을 하자라는 거 이제 주 차원에서 발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오클라호마라는 주에서 이 비트코인으로 급여와 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출이 됐고 일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더 커질 것이다라고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클라호마주 주민들이 이제 구매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비트코인은 소득과 투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제공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일단 이 비트코인 역시도 이제 또 다른 주에서 또 한 번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는 일단 미국 정부에서 승인을 하기에는 이제
연방 의원의 이제 그런 통과가 있어야 되고 또 통화를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다 보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이렇게 주 차원에서 계속 좀 채택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좀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자유시장 원칙을 존중하면서 직원과 고용주 기업이 스스로 지불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이제 본부장님한테 얘기하는 거죠. "저 이번 달 월급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약간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막 이쪽에서도 허용을 해 줘야겠지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영업자예요. 근데 이제 '내가 비트코인 결제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주 차원에서 허용이 되니까 그렇게 이제 허용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또 화폐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도널드의 비트코인 친화 캠페인을 언급하면서 일단 우리는 의심의 여지 없이 금융의 미래의 중요한 부분이 이 비트코인을 이제 활용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계속 내비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안들이 이제 발의된 그 내용들 한번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실크로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영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고 아. 인터넷에 마약 스퍼가 생겼다니까요. 비트코인으로 음. 흔적 없이 쿨 거래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예전에 나온 이제 그 영화예요. 저도 이제 연휴 기간 동안 좀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다크웹 그러니까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 다크웹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게 거래됐냐면 마약 같은 것들, 총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범죄에 악용되는 거. 뭐 테러 자금다 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물물 교환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약 거래를 주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총기 거래도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런 거래를 이 다크웹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익명성을 보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마약 거래나 이제 총기 소지를 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내 그 신분을 이제 거의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때 사용된 통화가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이었어요. 그리고 예전 일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아시는 분들 위주로 좀 아름아름 거래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다크웹에서 마약 거래를 하는 그 거래소 중에서는 정말 이제 규모가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 정부에서 발견을 하고 이 거래소를 일단 폐쇄시키고 이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소 내에서 보유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을 모두 다 압수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이 거래소 주인이 울브리히트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제 법정에 당연히 세웠죠. 그래서 이게 딱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이제 시장에서 크립토에 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크립토 거의 암흑기처럼 그래서 실크로드 사건이 있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그걸 이제 가지고 있었잖아요, 미국 정부가. 근데 지금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물량의 일부를 지금 팔 수 있는 법이 승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연방 압류를 청산하기 위한 최종 승인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악명 높은 실크로드에 관련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둘러싼 4년간의 복잡한 법적 싸움이 종료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제 거래소의 주인은 계속 이제 미국 정부 측에 소송을 거는 겁니다. 내 그 돌려달라고요. 그 왜 그걸 압수를 하느냐, 그 자산을 돌려달라.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돌려주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미국 정부가 판다라는 거는 이제 돌려줄 의무가 없고 미국 정부 측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4년간의 굉장한 복잡한 법적 싸움이 있었는데 그게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69,370개의 비트코인 몰수를 막기 위한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미국 정부 측에서 온전히 가져가면서 일단 법무부가 65억 달러의 자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65억 달러의 이제 매각 금액이 허가가 돼서 이게 이제 미국 정부가 시장에서 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비트코인 또 조정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큰 물량이기는 해요. 실제로 이게 많이
갑자기 시장에 나오게 되면은 매도 압력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 부분에 관해서 크립토컨트 대표는 이 정도의 물량은 지금의 유동성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만 흡수가 다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너무 패닉셀을 할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좀 안정을 시키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이 실크로드 사건 때문에 일단은 미국 정부는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압수했고 이제 그것을 시장에 팔 수 있는 승인까지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장의 매도 압력이 조금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같이 여러분들 좀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요 소식까지도 좀 전달을 해드렸어요. 본부장님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네. 권도영 씨 어제 재판 받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것도 네. 전해드리려다 시간 해주세요. 관계상 아니 많이 해주세요. 아니 그게 네. 제가 1년이나 그 기간을 1년 정도로 심의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렇게 길게 하더라고요. 내년 1월 26일 날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은 그 법을 뭔가 검증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죄를 그리고 이제 검증하는 거예요. 완전히 쇠사슬로 몸을 다 칭칭 감아 그래요? 놨다. 아니 그 사진은 못 봤어요. 사진은 네. 안 나왔고 사진은 못 찍으니까 안 나왔고 그걸 묘사를 했더라. 기사가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기자 한 20명만 그러니까 그 현장에 기자 한 20명만 들어가고 변호사하고 이제 그게 다 못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촬영도 안 됐고 영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뭘 입고 요것만 묘사를 해서 이제 기사가 긴 기자들이 그것만 묘사해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왜 한국어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어로 이제 막 얘기하고 이렇게 영어를 되게 잘하는 친구가 왜 한국어로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뭔가 어떤 술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트릭 같은 기술이 들어간 것 같긴 하던데 모든 지연을 시켜야 되잖아요. 지금 판결이 날 때까지. 그럼 그걸 또 뭔가, 번역하는 시간, 뭐 약간, 받아들이는 시간. 그리고 그게 뭐 700페이지 넘는 뭐 그런 뭐 그게 있어서 일부러 뭐 질질 끌려고 하는 근데 이제 잘못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 검사들이 장난 아닌 검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그쪽 그 검사가 완전 저승사자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한번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테라 루나 어제 이제 했는데 왔는데 뭐 인사도 하고 여유 있던데요. 너무 싫다 진짜. 싫다고 해도 판사한테 되는지. 인사하고 뭐 이랬더니 아이고. 근데 이게 쇠사슬로 양쪽을 이렇게 팔을 묶여가지고 묶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다시 미국에 온 듯한 느낌이 딱 정말 딱 들더라고요. 미국 법정에 딱 쓴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형이 나오는지 또 시장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아직 무죄를 주장하고 있냐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근데 대답을 안 했다. 그래요? 계속 무죄 주장했었는데. 아직도 무죄냐고 이제 한국 기자들이 나올 때 물어봤나 봐요.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했나 보더라고요. 이번엔 대답을 안 했어요.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봐 그랬을 수도 있고. 변호사 3명이나 썼대요. 그 장난 아니에요. 아주 그냥. 돈이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있을 때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랬는데 거기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돈을 내겠다고 또 했나 봐요. 거기서 돈 내면 조금 이렇게 감형해 주지 않나요? 바로 돈을 내겠다고 했나 봐요. 너무 이제 돈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있어요. 있다니까요. 가족도 지금 다 이렇게 조사해봐야 된다니까요. 가족도. 가족한테 다 저기 했을 수도 있어요. 연좌제는 안 되니까 또 이게 좀.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실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추적 안 돼. 개인 지갑 같은 걸로. 다 봐야 되는데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